안녕하세요. 심리교육 채널 마음을 본다 심리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우! 네, 여러분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답변을 예상할 수 있지만 굳이 뽑는다면 공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공감만 한 게 없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심리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 말, 공감은 상담의 기본이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의 힘을 정리한 로저스를 소개하고 그 상담 기법 3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감을 잘 정리해둔 로저스입니다. 네, 참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생기셨죠? 이 따뜻한 미소로 로저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상담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 기초가 되는 게 공감과 경청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로저스는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성장을 해야 하니 상담자보다는 약간은 내담자의 마음에 초점을 둬야겠죠. 이것은 그 당시 굉장한 상담의 혁명이었는데요. 고전적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심리학을 박차버리고 완전 대조적인 학문을 로저스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는 멋지고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다. 환자가 아니다. 환자라는 말이 안 된다.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적절한 심리적 관계를 맺어주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라는 이름 자체를 내담자로 완전히 바꿔버렸는데요. 엄청난 혁명이죠. 그렇게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으로 하는 상담을 펼쳐갑니다. 순서로 보면 1942년에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에서 지시적인 접근이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전통적인 정신분석 접근 말고 우리 비지시적 상담을 해보자. 그리고 1951년에 내담자의 성장의 요인에 초점을 둬보자. 긍정적인 것을 좀 부각시키자 하면서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으로 정리된 이름이 인간 중심 상담이었습니다. 이 인간 중심 이론은 내담자의 현상학적 세계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사람들의 행동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 개인의 현상학적 세계, 내적 증거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사람이 느끼고 해석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해석의 틀이 있으니 그 개인의 내적 증거 체계 또는 현상학적 세계 안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보편적으로 저러면 안 되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일이 세상 슬프고 세상 괴롭고 세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사람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질색하는 상담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는 건 공감받으면 기분이 좋다. 이건 팩트입니다. 상담의 시작은 라포 형성,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그것의 필수적인 요소가 공감이다. 대부분 상담학에서는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팩트를 중심으로 상담자의 필수적인 3가지 자세, 로저스 상담기법 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적 이해. 두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세 번째, 일치성, 진솔성이라고도 합니다. 공감, 수용,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로저스 상담 기법은 별거 아니면서도 엄청 별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에 사람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감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공감도 1수준의 공감이 있고 5수준의 공감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영혼이 없어 보여요. 상담가인데 내가 영혼이 없어 보인다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도 계속 훈련받고 계속 연습해야겠구나. 자, 그럼 3가지 기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사례 속으로 출발해 봅시다. 아름아, 잘 지냈어? 네. 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냥 막 화가 나요. 혼자 있으면 눈물도 나고 지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게 좀 얼마나 된 것 같아?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몇 개월씩이나?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좀 힘들었겠다.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름아? 제가 엄청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오기도 싫고 너무 힘들어요. 많이 친했던 친구야? 네,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야기에는 먼저는 아름이가 관계를 좀 풀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거네. 근데 먼저 다가갔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나 보다. 선생님이 이해한 게 맞나? 네. 네, 제가 먼저 다가가긴 했는데 사실 기분 나빠서 막 이야기한 건 있었어요. 여기서 학생의 내면적 의미와 핵심 감정을 확인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해결하고 싶어 했다는 그 성장 동기를 한번 언급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높은 수준의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선생님이었어도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갔는데 좋은 반응을 못 보면은 좀 복잡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냥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래 좀 대인관계를 잘 못 맺는 것 같아요. 아니야.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 여기서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란 그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맞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그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제 행동이 수용되니까 계속 하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감정과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내담자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더 털어놓을 수 있겠죠? 한번 그 친구와 1대1로 한번 다시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아름아?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지금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버티다가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조금 울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절대 그 친구랑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짜증나고 제가 왜 그런 친구를 사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지금 와서 또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많이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름아,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 아름이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감정적으로 힘들 것 같고 생각이 많이 복잡할 것 같아서 걱정은 많이 돼. 오해는 풀리지 않으면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 또 학교 나오는 것도 참 어렵고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보면 어떨까, 아름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솔성은 상담자의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적인 진짜 마음을 표현할 때 내담자가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담자를 진실로 걱정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전할 때 지시를 받거나 강압적인 제안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조언과 권면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상담 사례 잘 보셨나요? 오늘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해서 배우고 3가지 상담 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빨리 답을 말해주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른 길 같지만 공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답을 제공해주고 싶은 그 마음 한번 참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찐하게 공감해주세요. 무게를 실어 공감해주세요.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본다 심리본의 기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